안녕하세요. 공무원 사회 법과 정치 문제풀이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5강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서 5강은 이제 1단원의 마지막 파트로서 이제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형태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여기서 배울 거는 딱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의원내각제, 정치 형태로서 의원내각제 문제와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를 배울 거예요. 또는 이제 그 곁다리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간단히 배울 거고요. 물론 이제 공무원 사회 문제에서 이원 집정부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이해하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개념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좌 자체가 문제풀이 강좌다 보니 우선은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개념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주정치 정치 형태 문제를 보게 되면 3번 문제인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들입니다. 의원 내각제 요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의원 내각제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들 중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찾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하지만 미국과 같은 일반적인 완벽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요소가 들어간 대통령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문제를 읽으시면은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자, 대통령은요,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의 같은 당 소속인 땡땡땡 의원을 임명하였다. 자, 그럼 봤을 때요, 지금 이 문제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요, 대통령제 보게 되면요, 자, 살짝 정리 좀 필요할게요. 자.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입법부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요. 서로 영향을 주는 거를 막아요. 다시 말해서 분리가 돼서 철저한 분리예요. 이거거든요. 철저한 분리.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대통령제 국가지만요. 대통령제 국가지만은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통령제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넣는 건데, 자, 우선 기억 보게 되면은 복지부 장관,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뭐예요? 행정부와 관련된 얘기죠. 강요를 뽑는 거잖아요. 자, 같은 당 소속인 땡땡땡 국회의원. 자, 이건 뭐예요? 입법부 사람이죠?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겸직의 문제가 걸리죠? 됐죠? 이거는 완벽한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대통령제 안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가 들어간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니은. 국회가 정해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에 보낸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다. 자, 법률안에 대해서, 자, 이거 중요한 거 쭉 가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자, 이거는요, 한 번에 잡으세요. 자, 우선요, 의원 내각제라는 거는 이제 주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어떤 원활한 어떤 그 효율성을 통해가지고 원활한 교류를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 뻔한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법률안 누가 만들었는데요? 국회가 만든 거죠? 입법부가 만든 법률안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했단 말은 겉보기에는 대통령이 입법부 권한을 좀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법이라는 거는 입법부가 만드는 거지만 최종 승인권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요, 대통령이 원래부터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나라의 대통령제는요, 대부분 다가 아니죠. 모두 다 이건 갖고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옵션이 아니라 기본 장착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자, 디귿. 최근 정부는 시중금리의 최고 이자를 규제하는 이자 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 본질 읽으세요. 시중금리 최고 이자를 규제하는 이런 건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자 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누가요? 정부가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거는요. 법이라는 거 누가 만들어요? 의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죠. 하지만 어떻다고요? 의원 내각제 요소가 들어간 대통령제잖아요. 즉 뭐예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죠? 자, 정부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의원 내각제 요소가 들어간 대통령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겠죠. 자, 리을. 국회 세모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문제 삼아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자, 보세요. 뭐 대정부 질문 다 빼세요. 다 빼시고 중요한 뭐예요?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였다. 자, 누가요? 국회가. 입법부에 있는 국회가 어떻게 해요? 행정부를 이제 공격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격이잖아요. 삼권분립 문제 없잖아요가 아니라 국무총리의 역할을 보세요. 국무총리. 자, 국무총리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통령 역할은 아니지만은 부통령 역할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수상총리 역할도 좀 들어가는 역할이에요. 약간 좀 이제 좀 융합된 역할이 강하겠죠.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처음에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지만은 거기에는 동의권이 국회에 있겠죠. 반대로 해임하는 거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되겠네요. 됐죠? 자, 잠시만요. 3번에. 자, 그러면은 문제상에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잘못 제가 체크되어 있거든요. 4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 디귿, 리으시죠? 이건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포지션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아니에요. 얘예요, 얘. 그렇죠. 저도 이거 체크하고서 깜짝 놀랐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참고 잘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그리고 이게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현강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무 사람인지라 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어떤 교재 작업에서 오타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시고 기탐 없이 게시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빨리빨리 수정해서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현강과는 현재 오프라인 강의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제가 어떤 어휘적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잘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8번 보세요. 다음 중 의원 내각제 요소를 모두 고르는 거예요. 자, 요소, 의원 내각제 요소입니다. 자, 기억.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자,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요, 이거는 대통령제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자, 니은하고 리을 보게 되면요. 강요 겸직권이 나오고요. 강요 해임 건의권이 나와요. 지금 어휘가 좀 특이하죠? 강요는요, 보통 대통령제가 아니고요. 보통 행정부에서요.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장관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강요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가? 자, 겸직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의원 내각제 체제에서 보게 되면 가능한 얘기가 입법부에 계셨던 국회의원분들이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가능하죠. 요소니까요. 그 다음에 강요 해임 건의권 마찬가지죠. 이 장관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잘라주세요. 할 수 있겠죠. 건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잘하셔야 됩니다. 해임권이 아니에요. 해임 건의권입니다. 됐죠?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 장관분들이 또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국무총리하고 장관들은 임기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국무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임기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이요. 자, 요거랑 반대 개념이지만요. 거부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고유 권한이고요. 법률안 제출권. 자, 요거는요. 고유 권한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디 사람이에요? 행정부죠. 그죠?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정치 제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치의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란 문제. 아까 했던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했던 문제와 똑같아요. 거의 이런 문제니까요. 지금 이 단원 자체가. 자, 의원 내각제 요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행정부는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의회는 국무의원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아까 말한 국무의원이 뭐예요? 국무의원. 국무위원이란 말은요, 보통 이것 좀 어휘 좀 깰게요. 행정부가 하는 회의가요, 국무회의가 있어요. 국무회의. 이건 행정부의 일종의 심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에서 볼 수 있긴 한데, 이 국무회의라는 게 대통령제 안에서 볼 수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도 들어가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대통령하고 뭐 장관하고 일단 중국총리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회의를 함으로써 심의기관 의견을 도출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은 약간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도 포함됩니다. 지금 제가 근데 국무위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왜 국무회의를 얘기하냐면요. 국무회의에 속한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예요. 하나는 국무회의 의장이 있겠죠. 하나는 부의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의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로 대통령이 될 거고요.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요. 위원은 그 나머지 행정부에 있는 장급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장관급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의회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불가하다. 가능하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를 겪고 있잖아요. 그럼 사건, 사고를 겪는 과정에서 어떤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공직자의 무능함에 대해서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질타를 하고 교체를 하는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되게 기억나는 게 그 전에 그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여자 장관분 한 분 계셨잖아요. 예, 그분이 좀 많이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좀 했던 정책도 있고 좀 아셨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까지는 아니지만은 장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좀 질타가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질타는 가능하지만은 또 탄핵 소추도 가능하다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실제 그분은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자, 이게 답이 되겠죠. 자, 행정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의원의 요소가 들어간 거죠. 4번. 자, 4번 국회는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을 가지지 않는다. 가져요. 예, 무슨 얘기냐? 국회가요. 국무총리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죠? 근데 국무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행정부를 이끌어야 될 판인데 뭐 대통령은 이제 수장이니까요. 나머지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요, 국무총리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 동의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 국무총리 임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예요? 지명을 하잖아요? 지명을 하게 되면 지명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찬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지금 계속 오래 못 가고 계속 바뀌는 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강요와 의원. 자, 강요는 장관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다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문제 보세요. 우리나라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이게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요. 의회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명확하게 그어져 있어요. 자, 그 부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네요. 자, 다음 가에서 다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좀 안 보이죠, 그렇죠? 자, 하나씩 같이 적어 나갈게요. 자, 이게 저희 원래 프린트 할 때는 이게 컬러로 프린트가 이게 저기 PPT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빔 프로젝트를 쏘는 과정에서 비사고 좀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안 보이는 부분 제가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좀 가부터 보기 자, 가 보게 되면 안 보이는 부분 여기죠? 여기가 국왕이에요. 자, 국왕이고 여기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예요. 자, 그럼 가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이요. 선거를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한 번 해서 의회를 만들어요. 뭐 의회는 뭐 종교에 따라서 뭐 상원, 하원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 큐에 확 300명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의회에서 다수당의 역할에 따라서 뭘 만드는 거예요? 내각을 만들고요.
그럼 내각의 수상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봤을 때 의회가 입법부고 내각이 행정부잖아요. 그러면은 입법부, 행정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가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나와보세요. 나와보게 되면은 자, 여기 안 보이는 거 적을게요.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지금 안 적혀있네요. 그렇죠? 자, 보면은 여기서 선거를 몇 번 해요? 자, 여기 한 번, 두 번. 자, 차이점은요. 왼쪽에, 가장 왼쪽의 선거를 통해서는요. 연방의회를 만듭니다. 의회를 입법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만드는 선거 한 번, 뭐 연방에서 하야 됐든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요. 국민이 행정부 대통령 뽑는 거죠.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가 조금 달라요. 선거인들 뽑아가지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식의 이건 철저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 행정부 수장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 볼까요? 다? 자, 다 보게 되면요. 다 보게 똑같이 위에 안 보이는 것이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네요. 자, 국민은 첫 번째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만들죠. 그럼 국회는 입법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법원 나왔네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0번 문제 보게 되면요. 정리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하나는 의원 내각제 되고요. 하나는 대통령제가 되고 하나는 혼합형이에요. 이원집정부제는 이건 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원집정부제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원집정부제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죠. 이건요. 이건 우리나라도 가까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오타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자, 1번 가는 나에 비해서 견제와 균형이 원래 충실하다. 자,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요, 어떻게 보면 상권분립이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돼요? 삼각형으로 물고, 표현은 좀 안 좋은데, 아무튼 물고 뜯고 해가지고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제가 이 부분이 가장 충실하겠죠. 견제와 균형은요. 왜냐면은 의원 내각제는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만드는 구조잖아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원래 충실하게 좀 행정부보단 덜 하겠죠. 자, 2번 정답이고요. 왜냐면요. 나는 대통령제는요. 가입의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자,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정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제와 의원제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요. 임기 여부예요. 대통령제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열에 9은요. 임기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이번 같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면은 좀 안 좋은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근데 의원내각제는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만드는 구조고 행정부는 행정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견제 장치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한 큐에 끝낼 수 있어요. 뭐 의회 해산이라든지 내가 불신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요, 총리란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상.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일본이 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일본 수상이라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임기가 없어요. 정말 재수좀 몇 년 하는 거고, 재수좀 1년 내로 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답이 2번입니다. 자, 3번. 나는 가나 다보다 민주적이다. 아니에요. 셋 다 민주적이죠. 셋 다 민주적인데 다만 이제 대통령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하나 있죠. 왜냐면은 어떤 대통령 하기에 따라서 약간 좀 권력의 독재성을 가질 확률은 좀 높아요. 왜냐면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가 대통령에게 커다란 권한을 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독재 확률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게 더 민주적이냐 논하기 어려운 게 그냥 나라의 정치, 민주정치의 형태일 뿐이에요. 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4번. 나는 대통령제는요. 다를 기반으로 가를 가미한 것이다. 아니죠. 반대죠. 오히려 이 얘기를 하죠. 혼합형은요. 무엇을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겁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보통요. 혼합형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건데, 자,
자, 그럼 여기서 바로 혼합형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바탕, 틀, 시스템은요, 바로 대통령제예요. 근데 대통령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떤 뭐 독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권한이 너무 대통령 쏠린다는 이런 문제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각종 정치적 효율적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점들이요. 문제점, 이것도 문제점.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뭘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요. 의원내각제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 의원내각제 요소를 통해서 좀 문제점 자꾸 얘기하면 좀 그런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을 보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혼합형 같은 경우는요, 가장 메인이 대통령제고요. 그 다음에 갖다 놓는 서브 개념이 의원내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의원내각제에 대한 권한이 아닌 거죠? 자, 좀 지울게요. 좀 많이 적었네요. 자, 의원내각제와 관련이 없는 거라 찾으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하나 틀린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일단은 1번, 2번, 4번은, 3번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 2번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정치적 책임 좀 민감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임기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폭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민감해요. 오히려 대통령제가 좀 둔감하죠. 왜냐면은 조금 잘못을 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어가잖아요. 계속. 그렇죠? 자, 근데 4번 보세요.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아니죠. 자, 의원내각제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자. 자, 의원내각제를 보게 되면요. 가장 큰 특징이 국민이라는 이 계층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자,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이게 입법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국민도 선거를 하느냐?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의회에서요. 의회의 다수당이 뭐 하는 거예요?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행정부를 구성할 때 다수당이었던 이 정당의 대표가요, 수상을 많이 해요. 수상.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수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이 행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강요들을 이제부터 임명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의회는 입법부가 되는 거고 행정부는 말 그대로 그냥 행정부인데 그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서로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로 뭘 공격하냐? 의회는 조금 이런 거 좀 그러네요. 이렇게. 자, 의회는 주로 행정부를 이제 공격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행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수상이 뭘 만드는 거예요? 이 행정부를 우리가 방금 내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내각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각 불신임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정부는 정부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아무래도 좀 갈등이나 충돌은 뭐 빚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뭐 영도 마찬가지지만요. 수상이 어떻게 뭐 스캔들이 벌어지거나 정치적 스캔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수상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외교가 실패했거나 뭐 이런 행정부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이제부터 정권을 바꿔야 돼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행정부 구성했던 아무래도 이제 내각에서는 이걸 위기로 삼겠죠. 그럼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어차피 뭐 없겠지만은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막말로 뭐예요? 나도 질 수 없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 이거밖에 없으면 의회가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럼 그걸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가 의회에게 공격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냐? 그러면 너희도 잘한 거 없으니까 너희도 해산해! 해가지고 의회 해산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이 폭삭 초기화가 되고 이 의회가 어떻게 해산되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선거가 일어나겠죠.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수상을 또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에 대한 어떤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 잘하면 오래 가는 거고 정치 못하면 좀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장점은 정책 책임이 확실히 민감해요. 근데 단점은요, 이제 좀 사회적인 예를 들면요,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셉니다, 여기는요.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가 요거와는 관계가 없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네요. 자, 16번. 수능이네요, 수능 문제. 자, 보시면은 그림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형들 탐구하기 위한 겁니다. 자, 전형적인 두 가지래요. 그러면 뭐 좀 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 얘기가 나오겠죠. 자, A 정부 형태, B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자, 그냥 보세요. 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요, 그냥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국민이 행정부 수반 선출한가? 예. 이거 대통령이겠죠, 그죠? 예. 아니오면요, 의회가 선출한가? 예. 그럼 B가 되겠죠. 그럼 의원 내각제겠죠, 그죠? 그러면 A는 대통령제고 B는 내각제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요, 우선 옳은 거니까요. 답은 2번이고요. 2번이고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좀 뭐가 문제인지 봅시다. 자, A.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아니죠. 대통령제는요. 이게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의회랑 별개랬죠. 행정부니까요. 전통적 대통령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할 수가 없죠. 그 다음 3번. B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거 함정이죠. 그쵸? 탄핵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 탄핵이 아니죠.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공격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요. 비슷한 거잖아요. 뭐예요? 내각 불신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B의 행정부 수반은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B에서는요, 이쪽은 가능해요. 근데 B에서는 조금 어렵죠, 이게. 조금 어렵죠, 그죠? 왜냐면 법을 누가 만드는데요? 의회에서 다 만들고 바로 연결 다 되잖아요, 그죠? 자, 5번. B는 A에 비해 행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는 계속 융합이 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겠죠. 독립성 이쪽이 최고죠. 됐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게 되면은,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일단 보게 되면요.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하지만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그럼 우리나라 뭐예요? 대통령제 더하기 의원내각제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바탕이고요. 요거는요, 가미되어 있다 보시면 되죠. 얘가 베이스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네요. 우선 정답은요. 자, 3번이에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부터,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독립적 헌법재판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이거는 뭐, 사법부 얘기잖아요. 그죠? 사법부. 뭐, 행정과 입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교재가 지금 출판되는 과정에서 지금 수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수정 안 됐으면요. 아마 답이 2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의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다. 보면요, 겉보기에는 의회가 행정부를 깰 수 있는 탄핵 소추가 갖고 있다. 겉보기에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주체가 누구예요? 의회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건요, 관계가 아예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와 유사한 게 뭐예요? 의원 내각제에 쓰는 내각 불신임권이죠. 마찬가지로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무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요, 대통령에서도 의회가 행정부를, 다시 말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동장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옛날에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이거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어떻게 돼요? 견제를 막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팍 건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탄핵 소추란 말이에요. 그럼 행정부는 입법부를 공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법률안 거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상권분립 체제에서 봤을 때 얘는 우리가 처음부터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법률안 거부권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얘도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요소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요. 됐죠? 자, 3번.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은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이게 대통령제에 원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부통령이고 부통령 장관 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통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요. 우리는 부통령이 없잖아요. 국무총리가 부통령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지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서 국무총리 부의장으로 해서 강요들을 전부 다 국무위원으로 두는 이 국무회의가요. 회의를 한다는 데 중점을 주셔야 돼요. 회의를요. 됐어요?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의견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무조건 행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국무회의를 두고 있는 요거 심의기관, 요거는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4번. 대통령이 의회에서 나온 법률안에 거부권 갖고 있다. 여기 있네요. 고유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다음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이 없는 걸 찾는 문제네요. 자, 2년 전에 2013년에 지방직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직 문제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한 개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우선은요, 나머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4번 보세요.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가 차이를 보인다. 아, 이거 조심하세요. 의원내각제에서 임기가 없다는 건요, 바로 수상을 얘기해요. 수상을요. 우리나라 치게 되면 뭐예요? 국무총리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수상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법부 의원 뭐예요? 이 사람은요? 국회의원이잖아.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이게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는데 그게 많이 좀 버티기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지방의원 같은 타격 많이 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내각제 안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다만 이제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해상 여부에 따라서 좀 문제되는 거거든요. 자, 특히 기본적으로 호주, 일본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6년 정도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년 정도 길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중의원하고 참의원이 있는데 참의원이 평균적으로 한 6년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그 중의원은 한 4년 정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게 6년이 길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의원의 절반이 이제 좀 물갈이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뭐 임기는 법으로 정해졌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뭐 호주나 일본의 어떤 뭐 정치 국회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 치는 데 있어서요. 그렇죠? 정치학자시면 모르겠지만요. 자, 20번. 자, 지지난해 2년 전 소방직 문제네요. 자, 다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소방직 얘기를 저번에 좀 OT 때 들었는데, 그 사회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나오게 된 소방직들이 엄청 쉬웠어요. 문제가 거의 폭주할 정도 쉬웠거든요. 그 문제네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과 달리 의원내각제를 지니고 있다. 즉 대통령제 더하기 의원내각제가 가미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아닌 것. 됐죠? 그럼 정답은요? 자,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자, 그럴듯하죠. 국회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할 수 있지만은, 깐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자,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에는요, 의원 내각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요. 근데 지금 우리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됐죠? 자, 2번, 3번, 4번은 크게 문제가 없네요. 네. 행정부 법률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가미된 요소고요. 국회의원이 장관할 수 있는 것도 가미된 요소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행정부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요소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임이 아니에요. 해임 건의예요. 됐죠? 네, 그 다음 21번. 자, 2014년 서울시입니다. 자, 보세요.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 니은, 정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네요. 자, 바르지 못한 것. 이게 포인트네요. 바르지 못한 것. 자, 기억은요, 국민이 선거를 2번을 다 하죠. 의회도 뽑고, 행정부도 뽑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국민 선거를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나눠서요. 자, 우선 기억 같은 경우는요, 국민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거 한 번, 의회 선거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자, 우선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그리고 보통 바르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을 문제를 푸실 때 맞는 거는요, 그냥 빼세요. 빼셔가지고 그거를 요점 정리를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오히려 될 겁니다. 그러면은 틀린 것만 맞는 걸로 바꾸면은 하나 요점이 되겠죠, 또. 자, 보세요. 3번. 니은에서 의원이, 국회의원이 내각을 겸할 수 있지만은 내각은 법률의 제출권이 없다. 아니죠. 보게 되면요. 내각이 뭐예요? 정부 행정부잖아요. 행정부가 법률을 제출한 건요.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도 이게 가능한데 의원내각제에서 불가능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부가 끝났어요. 1부가 끝나고 이제 자, 같은 5강인데 2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가요. 문제풀이 교재가 전 이제 7강까지 있어요. 7강까지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7분의 1 정도가 4강까지 5강 중간을 통해서 이제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부 정치과정 기본 정치과정 맥락만 잡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정치과정과 관련된 문제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정치과정. 자, 문제 1번부터 나가네요. 자, 2010년 경북 교육청 문제로 나왔네요. 자, 교육행정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림은 정치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다에 해당한 사례를 옳은 겁니다. 그럼 우선 어휘 좀 깹시다, 우리가. 자. 정치 과정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 과정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엄밀히 말하면요. 자, 첫 번째. 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민 또는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잘된 점과 못된 점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풀기 전에 하나씩 얘기해보자. 하나씩이요. 자, 첫 번째,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게 이익 표출이에요. 이제 이익 표출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해달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일반 개인, 국민들이 이 부분이 좀 가능하겠죠. 국민이라든지 또는 이익단체에서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원해요. 해주세요.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이익을 두 번째가 되면 집약을 하면 집약이란 말은요,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정책이 가능하게끔 틀을 잡아서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하냐면 정당에서 하게 됩니다. 정당에서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정당에서는요, 이익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어디로요? 국가로 던지겠죠. 그럼 국가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정책을 만들겠죠. 그죠? 그럼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집행하는 건 달라요. 결정은 누가 하냐면요, 정책을 만들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로 누가 하냐면은 입법부, 즉 의회, 그리고 행정부도 합니다. 왜냐면 법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뒤에 있는 라 부분에 있는 정책 집행은요, 보게 되면 집행,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좀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의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 시행에 대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국민들이 평가를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평가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결정지어서 다음에 어떻게 할래? 라는 그 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환류죠.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과정이 만들어지게 돼요. 정책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옳은 거죠, 옳은 거. 자, 다에 해당하는 사례를 옳은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정책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국회나 정부 등의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과정 또는 통과 내용을 답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요? 2번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우선은요, 1번. 감시의 눈으로 지켜본 시민들이 대부분 만족, 불만족을 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환류 단계겠죠. 환류 단계. 그다음 두 번째는 답이고요. 자, 세 번째.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예산 낭비하는 국민의 비판이 나왔다. 자, 보세요. 요거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고 국민들이 판단한 거죠.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욕구 또는 이익이 표출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내용은요. 이익 표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내용은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자, 보세요. 자, 쭉 가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 결정을 지나가는 얘기죠. 결정 이후 얘기죠. 기관에, 각 기관에. 이건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행정 각 부겠죠. 그죠? 구체적인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책을 집행하는 거죠. 행자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라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보게 되면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시민단체와 정당은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공감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정당만 얘기했는데요. 시민단체 됩니다. 여기는요. 자, 그럼 이게 집약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 제정을 공감했다. 그럼 어떻게 법을 이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단계가 나 단계 되겠죠. 그 정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좀 지울게요. 4번 문제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좀 어휘만 좀 깨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다음 보기에서 정책 결정 과정, 아까 했죠. 정치 과정을 할 건데 공식적 참여자를 찾는 겁니다. 자, 다시. 자, 뭐라고요? 공식적 참여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식적 참여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공식적 참여자는 간단해요. 공식이란 말이 말 그대로 그냥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건 정부예요.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네, 기업, 디귿, 비읍이 되겠죠. 그렇죠? 자, 즉 국회, 입법부 얘도 지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헌재, 사법부죠. 그러면은 비공식적 참여자는 뭐가 되냐면요. 이익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정당이라든지 그렇죠. 정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정당을 보고서요. 정당에서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공식적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은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건 맞아요. 다시 말해서 정당에서 입법부에 들어갈 분들을 뽑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정당 그 자체가 입법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정당이 100명 있으면 그중 국회의원 선출하는 거지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당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소속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일단 비공식적 참여자로 두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자, 보세요. 자, 5번. 밑줄 친 이유, 부분의 이유로서 부적절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요, 정부의 개입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 자, 나왔네요. 복지국가를 지향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국가가요, 만약에 복지를 원하면요, 당연히 누가 움직여야 돼요? 정부의 개입은요,
기본적으로 커져요. 어쩔 수 없었는데 이건요. 그래 정부가 나서야 뭔가 정책을 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민,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이게 더 필요할까? 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까? 이런 내용이죠. 이거와 관련 없는 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맞는데 뭐가 문제냐? 자, 보세요. 우선은 정답은 5번인데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5번만 보세요. 자,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줄며, 이게 틀렸죠. 주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어 고도화하다 보니까 또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참여에 대한 빈도의 기회가 증가하겠죠. 그럼 빈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갈등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충돌이든 이익단체의 충돌이든 뭐든 느니까요. 자, 그래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은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더 있네요. 네, 죄송해요. 자. 다음 문제가 16번 문제네요. 16번. 자, 보세요. 자, 16번 좀 지우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은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가에서 라에를 설명 오르면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정치 과정 때 봤었던 거 뭐예요? 뭐 이익이 표출되고 집약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환류로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서울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지만은 공부의 기준이 어떤 문제의 어떤 출제 기준은 고등학교 사회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사회 수준만큼만 공부하셔도 일단 문제푸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가, 나, 다, 라에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우선은 화음부터 하죠. 자, 우선은 1번 보세요. 가에서 현대정부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과거에 비해서 정부 역할은 매번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현대사회에서 나는요, 국회이다. 아니죠. 국회는 가에 들어가죠. 가. 정책 결정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기구가 국회가 될 수도 있고 행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에 들어갈 정치 주체는 아무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국민들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수정한 것은 다에 해당된다. 다는 투입이에요. 투입이란 말은 뭐예요? 요구사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환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뀐 게 실행되는 게 투입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한 것은 라에 해당한다. 자, 보세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한다는 게 뭐예요? 사치품이라는 게 일단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죠.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자란 말은 뭐예요?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죠. 산출이란 말이 실행에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자란 말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정책이 되겠죠? 그럼 정책을 만든 게 아무래도 행정부기 때문에 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 정답이 4번이에요. 자, 5번 보기는 이익집단, 정당, 선거를 통한 여론 수렴은요, 라가 아니죠. 예, 여론 수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처음 시작한다면은 나에서 시작되는 정치 주체에서 시작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다까지 가는 과정이니까요. 자, 다음 문제 17번. 자, 사회의 중요한 정책을요, 대중이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회를 대중사회라고 합니다. 다음 중 대중사회의 출현이 가능한 요인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해 대중사회와 관련이 없는 거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 보통 대중구로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지나가는 저희 대통령분, 김대중 대통령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대중은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라면 표현 좋고, 그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대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대중사회와 관련이 없는 건 뭐냐면요. 경제가 발전해야 아무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좀 소비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누림의 어떤 풍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고,
의무교육 실시가 돼야 교육적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중사회 대중문화가 가능해집니다. 보통 선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번이라든지 2번이나 4번은 어떤 평등선을 지향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모두가 누리거나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3번 내용은 향락적 문화의 발달은요. 향락이란 말은 즐기고 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사회에서요. 대중사회 어떤 참여를요. 다운시키는, 저해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3번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강의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오늘 5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부분은 일단은 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통해 가지고 정치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과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습을 함으로써 다음 강에서는 우리가 6강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겁니다. 선거와 참여 과정을 통해서 선거 제도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선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강의 들으셔서 수고 많으셨고 복습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는데 바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